오늘은 하이퍼나이프에서 생략된 내용들을 추측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최덕희는 수술 중 사망한 것으로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덕희가 외치던 테이블 데스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용의자가 사망함으로써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었을 것이고요. 이로써 정세욱은 숨어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섀도우 닥터로 있는 것이 최덕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덕희 역시 수술방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덕희가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최덕희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듯 합니다. 환상의 사제지간으로 나름대로 음지에서 맹활약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별명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세욱과는 따로 사는 듯 합니다. 8회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서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수술실에서만 만나는 사이인 듯 합니다. 수술할 때만 나타나는 정말 섀도우가 돼버린 최덕희. 그럼 최덕희는 어떻게 지낼까요? 여전히 덕희 곁에는 도와주는 라 여사가 있겠죠. 이전에 최덕희는 친구 김명진을 죽이기 위해 산을 매입했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 주인이 들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산을 골랐었죠. 사체를 먹어치울 들개들이 있는 산,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에서 지내고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산의 소유는 정세욱이나 라 여사겠죠. 공식적으로 최덕희는 죽은 사람이니까요. 정세욱이 양경감을 죽일 때 그때 서영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멘탈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최덕희는 혼자 못한다는 정세욱의 말에 양경감의 차를 타고 갑니다. 어차피 다 뒤집어 쓰고 죽을 거라 최덕희는 망설임이 없었죠. 그렇다면 양경감의 사체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최덕희는 최덕희가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산에서 친구의 차도 태워 없앴듯이 그 차와 함께 같이 태웠을 듯 합니다. 5회 마지막 크레딧이 올라갈 때 친구의 차가 불타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양경감의 시체는 없고 최덕희는 죽었으니 아마 양경감은 실종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앨런 킴은 정세욱과 함께 수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집착같이 보일 정도로 계속 물어봤었죠. 알고 보니 미국에서 정세욱과 같은 성격의 동료가 있었고 그 천재 동료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지만 본인은 그와 친구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런 친구들이랑 엮일 때 진짜 성취를 맛볼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성취란 천재들의 사고방식을 보면서 본인이 자극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세욱과 같은 천재들은 남다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앨런 킴은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고 배우면서 자극을 받고 자신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성취감을 얻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하죠. 죽은 이유는 감정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극복한 세욱은 살아남았고 극복하지 못한 그 친구는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앨런 킴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세욱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선이 아닐까 생각했죠. 다행히 세욱은 극복을 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결국엔 덕희가 옳았던 거죠. 정세욱 곁에 늘 함께했던 하우영. 저는 정세욱을 좋아했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회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간호사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하우영은 샤워를 하고 있었고 같은 방에 있던 다른 남자 동료가 하우영에게 전화기를 가져다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장면을 보았을 때 침대는 하나였어요. 하우영은 성소수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욱의 곁에 늘 있던, 그래서 정세욱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 보였는데 앨런 킴이 그 천재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정세욱 옆에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앨런 킴이 한국에 왔을 때 그리고 최덕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덕희가 걱정된다기보다 뭔가 묘함? 약간의 질투심? 이런 게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혹시 하우영이 변심을 해서 세욱이 덕희 수술을 못할 줄 알았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갔죠. 서영준은 고아로 자랐죠. 머릿속에 악성 뇌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정세욱이 수술로 생명을 구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서영준은 세욱에게 충성심과 존경심을 보이면서 군말 없이 세욱의 곁을 지켰죠. 아가씨라는 호칭은 단순한 예의나 격식을 넘어서 세욱이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란 점에서
세옥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로 아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왜 아가씨라고 부를까? 굳이 여성을 부르는 호칭을 사용할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가씨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그런 뜻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받들어 모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아가씨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한현우 선생에게는 선생님이라고 구분지어 부르는 것을 보면 선생님은 그저 직업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서영주와 세옥의 관계는 단순한 의사, 조수의 관계가 아니죠. 존중과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기에 아가씨란 호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최덕희와 정세옥은 남녀간의 로맨스는 1도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최덕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정신에도 DNA가 있다면 우리는 핏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 간의 감정은 없다는 뜻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겠죠. 오늘은 하이퍼 나이프 속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짤이었습니다.